SFA 종목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서 회사가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최근에 2차전지 솔루션 쪽 사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SFA는 자회사인 상장회사죠. SNU, 그다음에 SFA 반도체 등과 함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FA 반도체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쉽게 말하면 기존의 공장이죠. 공정 장비나 생산 시스템 등 기존의 제조 장비에다가 스마트 기술, 우리가 흔히 요즘 유행하는 AI 같은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거죠. 당사는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유통, 기타 제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쪽에 특히 특화된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사가 갖고 있는 수주잔고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보면 2차전지 솔루션이 약 55%, 그다음에 반도체 14%, 유통 기타 제조 9%, 디스플레이 쪽이 약 18% 정도의 현재 수주잔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도 전체적으로 85%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요 산업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2차전지 산업 업계 현황 보면 최근에 유행하듯이 전기차 확대에 따른 어떤 2차전지 설비 투자, 글로벌 설비 투자 자체가 급증하고 있어서 당사가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구되는 주요 기술로서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배터리 내부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검사하는 비파계 검사기와 같은 제품 출하 검사 공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은 최근에 시황은 좋지 않습니다. 투자 감소에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시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디지털화 전동화, AI 적용 확대를 통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 반송 시스템, 이거죠. OHT를 AI 기능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스스로 병목 구간을 우회하게 하고, 그다음 최적 경로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함으로써 라인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통 기타 제조는 빠른 배송, 적시 배송, 정기 배송, 소량 다빈도 주문을 위한 물류센터의 효율성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고요. 대표적으로 AGV, 오토메이티드 가이드 비클, 앞에 그림이 잠깐 앞에 있는데요. 잠깐 볼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물류할 때 막 혼자 각자 돌아다니는 로봇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운반 기계죠. 자율주행 운반 기계, 이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기술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 업종은 폴더블 폰, 태블릿, 노트북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OLED 패널 쪽 제조 라인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걸로 인해서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쪽은 연결 회사인 SFA 반도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후공정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에서 외주 가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원재료 쪽이고요. 원재료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매출 이익 자본 보겠습니다. SFA는 2010년도에 6,500억, 7,800억, 5,000억, 그리고 점점 오히려 줄었죠. 그리고 2015년까지 보면 5,000억에서 7,000억까지 그 정도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2016년도에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1조를 넘겼고 2017년에는 거의 2조 가까운 1조 9,200억까지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1조 5천억대로 굉장히 내려가서 성장하지 못한 흐름이 있었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약 1조 6천억 정도. 하지만 2017년도 매출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규모는 약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영업이익도 2015년 전까지는 1천억 미만으로 약 5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다가
2016년도에 1200억, 그다음에 2017년도에 2360억까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고요. 대신 2017년도 이후에는 영업이익이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2360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 매출액 3,768억에 영업이익 257억이고요.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4,000억이 넘고 영업이익 또한 500억 기대했는데 그치 미치지 못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영업이익은 8%, 매출은 48% 적게 나왔습니다. 1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은 3,9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1조 5천억, 비유동자산은 1조, 그 다음에 총 부채는 약 1조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은 1조 6,239억입니다. 그래서 PBR은 0.88배 정도 되고요. 부채 비율은 61%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증권에서 제공하는 이익 전망까지 보겠습니다. 22년도 당기순이익은 1,060억이었고요. 그래서 PER은 13배 정도 되고 올해는 약 1,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1,500억이 달성된다면 PER은 1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매출액 4,450억에 영업이익 450억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치만큼만 나와주면 일단 1분기에 침체선 좀 벗어날 것 같고요. 보통 근데 이렇게 예상치보다는 항상 숫자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2분기에도 큰 폭의 성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입니다. 3년 평균 배당금은 997원이고 한 배당 수익률은 2.49%고요. 현재 주가 4만원 기준으로. 그리고 작년에 배당금이 줄었는데요. 한 870원 기준으로는 약 2.18% 됩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4만원이고요. 시가총액이 1조 4,300억 정도 됩니다. 자기 자본보다 조금 적습니다. 0.88배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지분은 약 15.7배고요. 7% 되고요.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주가 보면 300일 이평선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주가도 등락만 하고 있고 크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는 쉽습니다. 크게 아래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면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주식이 꾸준히 상승해야 좋은데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입니다. 당사 아까 영업이익 차트나 매출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2014년도 주가가 바닥권이고요. 2만원대. 2017년도 피크 때 약 51,100원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이 가격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35,000원에서 45,000원에서 장기 횡보를 하고 있고요. 장기 트레이딩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매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10년도 초기에 이때 삼성전자가 10% 지분 투자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때 무상증자 100% 한번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무상증자 100% 한번 해서 무상증자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보유 중에 있거든요. 현재도 삼성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보유 중인 평균 단가는 1,500원 정도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매출 2조, 영업이익 2,500억, 그러니까 2017년도 실적을 벗어나야 주가도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은 좀 재미없는 상황이고요. 숫자로 보면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은 62만 주 순매수, 그다음에 기관은 57만 주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래도 기관들이 매도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외국인은 65만 주 순매수입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없어서 그냥 나와 있는 네이버에 있는 증권사 리포트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2월달 거 하나증권 거고요.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2차 전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하고 작년 4분기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연결 종속회사인 SF 반도체는 여전히 부진하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전망했는데 요거는 뭐 이미 결과가 나왔지만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22년도에 어쨌든 수주잔고가 크게 증가했고 2023년도에 매출화가 되면서 실적이 회복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일본 등에서 새로운 고객사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도에는 2조 2천억까지 나오지 않겠냐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2차 전지 수주잔고 쑥쑥, 반도체 부진하지만 이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1분기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 그다음에 이데일리에서도 단기 수익은 부진하지만 상저하고 하반기 들어서 좀 괜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장비의 수차적인 매출 인식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분기 수주 있었고, 실적 개선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어쨌든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배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DY홀딩스고요. 40.98%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 DY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또 원진입니다. 원진 씨는 100% DY홀딩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삼성항공의 분사에서 분사된 SFA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SFA는 공장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화에 특화되어 2010년도에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2차 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2차 전지 솔루션이 비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분이 부진하다 보니까 2017년도 매출액 1조 5천억, 영업이익 2,360억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당시 최고가인 51,100원을 넘지 못하고 현재 35,000원에서 45,000원 밴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반도체 시황이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2차 전지에 더해서 반도체 회복이 되면 과거의 매출 이익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가도 5만원 이상 회복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밸류에이션은 PBR 0.88, PER 13배, 부채 비율은 61%로 아주 무난한 것 같고요. 2024년도 매출 전망 2조 2천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번 주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